안녕하세요. 최인우의 논리라디오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로부터 수능까지 디데이 207일. 벌써 200일대가 깨졌네요. 혹시 줄어드는 시간을 보면서 조급해하거나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나요? 그럴 필요 전혀 없는 거 아시죠? 생기초부터 1등급까지 수능을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남아있고, 특히 이 영상을 듣고 있는 친구들이라면 수능의 본질에 적합한 가장 효율적인 공부 방법을 어느 정도 알고 있을 테니까요. 먼저 직장 생활을 하다가 또 다른 꿈이 생겨 다시 입시판에 뛰어든 여러분 선배의 이야기예요. 최인우의 논리라디오 11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성적 향상과 더불어 국어의 정석에 대한 개인적인 감사함에 수강평을 남깁니다. 저는 20대 후반 수험생입니다. 20살에 대학에 입학해서 졸업하여 직장 생활을 하다가 직장을 그만두고 다시 수험 생활에 몸을 담았습니다. 학창시절 가고 싶은 대학이 있었는데 그에 대한 아쉬움이 여전히 남아있었고, 다른 학문과 직업의 뜻이 생겨서 대입에 다시 도전하게 되었어요. 지금 국어 실력이 어느 정도 되나 보려고 작년 수능 시험지를 풀어보았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대학을 졸업한 게 부끄러울 만큼 점수가 낮더군요. 저희 때보다 많이 어려워졌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국어 공부 어떻게 하지 하다가 선생님이 떠올라 메가스터디 홈페이지에 들어왔습니다. 저 고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일타셔서 애들 전부 다 선생님 강의를 들었었거든요. 그때 수능 국어 성적도 괜찮았던 기억이 나서 선생님을 찾았는데 여전히 계셔서 망설임 없이 수강 신청했습니다. 다 잊고 기초부터 다시 하자라는 생각으로 국어의 정석을 수강했는데 기대 이상으로 가치 있는 수업이었습니다. 수업은 말할 것도 없이 유익했습니다. 문논리로 후다닥 풀었던 작년 수능 문제지는 커트라인 기준 5등급이 나왔는데 국어의 정석을 수강하고 이번에 선생님께 배운 논리대로 푼 이번 3월 모의는 가채점 결과 2등급이 나오더라고요. 시간도 부족하지 않았고 논리대로 기준에 맞춰 풀었을 뿐인데 점수가 확 올라 기분이 좋았습니다. 선생님이 작년 수능 왜 쉽다고 하신지도 알 것 같았고 이제 국어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할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감사드리고 싶은 게 2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글을 어떻게 읽어야 할지 알게 되니까 요즘 글 읽는 게 너무 좋다는 겁니다. 전 지금까지 글을 읽을 때 꽤 피곤한 습관을 가지고 글을 읽어왔습니다. 한 문장 한 문장 다 이해하려 하고 정보를 빠짐없이 흡수하려 하고 그러면서도 속독을 하고 싶어서 빨리 읽으려 노력하니 글이 영 안 읽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난독증이 좀 있나 보다 하고 책을 한동안 안 읽었습니다. 요즘은 매일 아침 독서의 정석을 수강하고 글 읽는 연습을 하는 걸로 공부를 시작하는데 그 시간이 참 좋습니다. 비문학 문제 푸는 것도 무섭지 않고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2번째 감사드리고 싶은 건 선생님의 논리를 습득하려 노력하는 과정에서 세상을 대하는 마음이 좀 더 편해졌다는 점입니다. 국어 공부를 할 때 주어진 기준과 범주 안에서 있는 그대로 정보를 받아들이고 정리하는 습관을 들이려 노력하다 보니 그게 삶에도 적용이 되더라고요. 사회생활에 묻혀서 타인과 주변이 품은 저희를 파악하려 복잡스레 여러 생각을 하던 예전보다 요즘엔 좀 더 심플한 마음으로 세상을 대하게 되었습니다. 제 주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습관이 되었거든요. 국어 지문이 주는 정보를 있는 주관 개인 없이 있는 그대로 정리해 받아들이는 것처럼요. 세상살이에는 보기가 없으니 그게 답이 아닐 수도 있을지언정 요즘은 글이 지내다 보니 마음이 복잡스럽지 않고 좋습니다. 요즘은 문학, 독서, 언매의 정석을 수강 중인데 수업도 재밌어서 국어 공부하는 오전 시간이 안 졸리고 후딱합니다. 선생님께서 가르쳐주신 논리로 이번 수능 평정에서 20대의 끝자락을 멋지게 마무리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담으로 선생님께 배운 논리로 안 풀리던 화학 계산 문제도 하나 풀었습니다. 역시 논리 최고. 국어 공부 그리고 수능 공부를 제대로 하고 싶은 학생에게 이 강좌를 적극 추천합니다. 2번째 수강 사연의 선배는 작년 이맘때쯤 정석 시리즈를 접하고 좋은 결과를 얻었답니다. 어떻게 공부했는지 함께 들어봐요. 대체로 국어는 공부를 해도 항상 제자리고
아무리 여러 지문을 읽고 기출을 나름대로 분석하고 문제를 많이 풀어도 아무런 진전이 없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또한 독서 지문을 시간 내에 빨리 읽고 풀고 싶어서 아직 정확하게 읽는 방법도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시간만 열심히 재고 풀고 막상 결과로 나오는 건 하나도 없는 그런 슬픈 상황을 겪으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왜 1타를 듣는데도 쟨 오르는데 난 안 되지? 내가 아직 체화가 안 돼서 그런가? 이런 생각을 계속하면서 언젠가 국어가 극복될 거라는 헛된 희망을 갖고 꾸역꾸역 맞지도 않는 인강을 계속 들었을 겁니다. 물론 1타 선생님들과 정말 잘 맞아서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학생들도 많겠지만 그런 학생들은 지금 제 수강평을 읽고 있지 않을 거겠죠? 누가 뭐 정해놓은 법칙도 아니고 자신과 맞지도 않는데 굳이 유명한 선생님을 억지로 들을 필요는 없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고쳐야죠. 저 또한 3월까지 국어가 정말로 답이 없었고 독서 지문만 보면 지레 겁을 먹고 도망치기 일수인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국어 비문학 슬럼프가 왔고 4월 한 달간 비문학 공부를 아예 안 하다가 우연히 최인호 선생님 캐스트와 선생님 수강생분들이 작성해 놓은 정말 정성스러운 수강평들을 보고 한번 해볼까? 라는 마인드로 최인호쌤 독서의 정석을 5월부터 수강 시작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성공적이었습니다. 독서는 정리하는 자가 이긴다라는 선생님 말씀에 정말 공감하였고 눈으로 100번 보는 것보다 손으로 똑바로 한 번 정리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처음으로 독서가 재밌고 이젠 어떤 지문이 나와도 글이기 때문에 논리로 풀어나갈 수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해결 지문이 쉽다고 한 이유도 완전히 이해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 말을 할 날이 올 줄은 몰랐는데 진짜 쉽더라고요. 저는 다른 분들에 비해서 커리를 상대적으로 늦게 따라가 6평 전까지 정석만 완강하였지만 그 결과 시간은 좀 걸리더라도 43분 정도? 6평에서 독서 지문을 다 맞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아직도 국어가 어렵고 짜증나고 자신의 난독증 환자라고 의심이 된다면 정말 한 번만 최인호쌤 강의를 들어볼 것을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저도 다른 수강생분들이 남긴 애정어린 수강평들이 제 강의 수강 여부에 영향을 지대하게 미쳤기 때문에 저도 꽤 정성스럽게 남겨서 선택을 고민하는 다른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확신과 도움을 주는 게 예의라 생각하여 조금 길게 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생님, 이제 기출 전문가 얼마 전에 시작했는데 이것까지 열심히 따라가서 반드시 수능날 국어 1등급 맞아서 저희가 옳았다는 것을 증명해낼게요. 덕분에 독서를 다 맞을 수 있는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어요. 항상 감사합니다. 기존 열심히 공부해서 완벽히 체화해서 시간도 열심히 줄여보겠습니다. 오늘 사연의 세 번째 친구의 이야기입니다. 고정 1등급이 아닌 친구들에게 최적의 강의. 본인은 현재 재수생. 현역 때 국어 모고는 매번 1에서 2등급 나오다 수능날 4등급 받았습니다. 이유를 혼자 분석해봤는데 국어를 맨날 내키는 대로 다르게 풀어서 딱히 방법이라는 게 없었고 그것이 수능날 과도한 긴장 때문에 터진 거였습니다. 모의고사에서는 어떻게 잘 풀었지만 수능날까지 그런 요행을 기대해서는 안 되었던 거죠. 전 제가 똑똑해서 대충 맘대로 풀어도 잘 나오는 건 줄 알았는데 절대 아니었고 그걸 수능이 끝나서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겐 국어 문제를 풀 방식을 정립해줄 필요가 있었고 어떤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1등급에 뜰 수 있는 풀이법이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혼자서는 힘드니 인강을 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죠. 내가 국어 강의를 1타부터 순서대로 OT와 맛보기 강의를 하나씩 들어보았습니다. 남들이 다 좋다는 선생님들의 강의를 들으면서 저는 그리 좋다는 느낌을 받지 못했습니다. 강의가 확 와닿지 않았고 다들 좋은 강사분들이지만 제게는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최인호 선생님의 메가캐스트를 보게 되었습니다. 고전 시가 푸는 법에 관한 캐스트였습니다. 캐스트를 다 보고 나서 저는 기숙학원 자습실에서 소름이 돋아 혼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 이거다. 바로 이게 내게 딱 필요한 강의다. 홀린 듯이 선생님의 캐스트를 다 시청했고 제게 맞는 선생님이라는 확신이 들어 교재를 주문했습니다. 그날 저녁 기숙학원 국어 수업 때 선생님의 방식, 아직 캐스트밖에 보지 않았지만 거기서 얻은 방식을 한번 시도해보니 남들은 아직 문제 풀고 있는데 저 혼자 빨리 다 풀고 멀뚱멀뚱 앉아있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강의만 들어봐도 눈이 뜨입니다. 1강이 전부라는 선생님 말씀이 틀린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23 문학의 정석과 독서의 정석을 수강하면서 이미 완강된 22 국어의 정석을 다 들었습니다.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 강좌였습니다. 빠르게, 정확하게 문학을 풀 수 있게 되었고 수능날도 떨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안정적으로 풀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을 받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의견도 참고하면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내 입시를 다른 사람에게 맡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남들이 좋다 하니 우르르 읊터 듣고 하는 것보다 강의들을 최소한 한 강씩을 들어보고 타수나 여론과 관계없이 잘 맞는 강사를 택하는 것이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혹시 2, 3등급에 현재 자신의 성적이 정체되어 있다고 느껴지나요?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마지막으로 준비한 4번째 사연입니다. 고정 2등급의 인생 첫 평가원 1등급. 지금껏 만년 2등급이었습니다. 교육청이나 사설 모고의 성적이 어찌다가 잘 나온다 하더라도 역시 중요한 것은 평가원이 낸 모의고사와 수능입니다. 저는 한국교육과정 평가원이 내는 6월, 9월 모의고사, 수능을 칠 때마다 등급이 확 떨어졌었습니다. 20학년도 6월 모평, 9월 모평, 수능은 각각 3, 4, 2등급으로 마무리 짓고 21학년도 6월 모평, 9월 모평, 수능은 각각 2등급으로 다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지금껏 한 번도 맞아본 적이 없었지만 올해 드디어 평가원에서 내는 모의고사에서 처음으로 1등급을 맞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분들은 별일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는 있으나 2등급에서 계속 정체되어서 1등급으로 올라가려고 바둥바둥하고 있는 저에게는 정말로 중요한 일입니다.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쉽게 올라가지지 않습니다. 가끔 수업에서 최인호 쌤께서 말씀하시길 쌤의 강의는 오히려 잡다한 지식이 없는 학생들에게 더 좋다고 합니다. 저는 기존에 쌓아놓은 것들이 자꾸 최인호 쌤의 논리를 체화하려는 것을 방해해서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계속 관성대로 기존에 하던 방식으로 풀어버리기도 하고 어쩔 때는 정말 중요한 화자는 군맨을 시험 치는 도중 까먹을 때도 있었습니다. 기존의 사고방식이 자꾸 논리를 체화하는 데 방해를 하여 조교님들이 추천해주신 비법 노트를 스스로 만들어서 매일 아침마다 공부 시작하기 전에 보기도 해보고 최인호 쌤이 강조하시는 글쓰기 논리대로 글을 읽으려고 한 지문을 여러 번 읽으면서 what, how, why를 계속 던져보고 여러 번 읽을 때마다 정리를 다시 해보고 인강을 들으면서 수정하고 보완하는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예전에는 EBS, 스특, 시각, 문학작품들은 달달 암기할 정도로 보고 가고 소설들은 미리 줄거리를 읽어보면서 대략적인 내용을 외우고 갔습니다. 또한 수많은 사설 문제집과 모의고사를 계속 풀면서 다른 누구나 아는 틀리고 해설지 보고 세무치기 이것만 주구장창 했습니다. 기출을 등한시하다가 수능 직전에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급하게 본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올해는 달달 암기하거나 문제만 주구장창 풀거나 EBS 적중 문제집 이런 잡다한 것들을 아무것도 안 하고 최인호 쌤의 커리큘럼대로 정석 시리즈, 기출 전문가, 논리로 EBS와 빨간 논리만 했습니다. 사실 2년 동안 쭉 해오던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맞을까? 혹시 나에게 안 맞는 것이 아닐까? 이러다가 시험장에서는 문제가 안 풀리는 것이 아닐까? 선택지 간의 논리로 어떻게 문제를 푼다는 것일까? 보기로 기준을 잡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과연 내가 시험장에서 정리하면서 풀 수 있을까? 이런 수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평가원 모의고사를 치고 나서 확실하게 쌤의 말씀이 다 옳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가끔 사설 모의고사를 치고
성적이 되게 낮게 나와서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 맞을까 의심이 될 때 평가원, 특히나 수능은 논리적인 구조로 문제가 나온다 라는 쌤의 말씀을 믿고 좌절하지 않고 묵묵히 정석 시리즈를 한 번 더 다시 보고 기출 전문가를 다시 여러 번 보았습니다. 문학, 언매, 독서 순으로 쭉 풀면서 문학은 보기로 기준 잡고 선택지 간의 논리로 푸니 금방 풀렸습니다. 감상으로 적절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부터 확인하고 소설들은 거의 지문을 가지 않더라도 풀렸습니다. 시간을 꽤나 단축시킬 수 있었습니다. 언매는 6평 전에 언매 정석과 기출 전문가를 한번 보고 들어가서 그런지 12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독서는 맨 앞장을 따로 접어서 정리하면서 쭉 풀어냈습니다. 시간이 조금은 모자라기는 했으나 평소 하던 대로 서론의 첫 문장 보고 기준 잡고 how and why를 던지면서 정리하며 쭉 읽어갔습니다. 가형과 나형 지문은 논리적 구조가 같을 것이다. 과학, 기술은 요즘 함께 나오는 경우가 많다. how를 던져라. 과학은 단위, 인과 상대적 서술어를 유심히 보아라. 상대어에 조심하자 등을 유념하면서 문제를 풀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논리와 함께 인생에서 처음으로 평가원 모의고사에서 90점대를 맞으면서 1등급을 맞을 수 있었습니다. 6평 이후에도 더 열심히 따라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아직까지 국어를 감으로 풀거나 명확하게 이거다 라는 국어 공부 방법을 알지 못했다면 오늘 사연의 주인공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수능 국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여러분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득 채워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